혹시 만화 좋아해요? 웹툰으로 많이 보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좋아했는데 드라마로 나오는 웹툰도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미생, 무빙, DP, 이태원 클라스도 있고, 웹툰 원작인 거 모르고 보다가도 소재나 설정 같은 거 보면 이거 웹툰 원작 아니야? 괴력 같은 거 터지고 초능력에 뭔가 약간 스타일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드라마나 OTT 플랫폼 말고도 영화 쪽으로도 웹툰 원작 많이 있죠. 신과 함께 1, 2편 합쳐서 2,600만 명이 넘게 봤고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 최근에 드라마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영화 내부자들, 윤태호 작가의 웹툰이 원작이고요. 게임도 웹툰 기반 게임들도 있고, 이런 원소스 멀티유즈 IP가 한국 컨텐츠 산업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란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웹툰의 인기가 확 올라가면서 웹툰 작가들도 쭉쭉 잘 나가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예능에서, 방송에서 대활약 중이고요. 웹툰 하나 대박 나면 빌딩 올린다, 이런 말이 나온 지가 좀 됐죠. 예전에 1년에 1억 벌게 해주자 했는데 10억씩 벌고 100억씩 벌고, 지금 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 일본 뮤지컬, 국경과 플랫폼을 넘나들면서 새롭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화랑이죠. 자, 우리가 웹툰이라는 말을 쓴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습니다. 웹과 카툰의 합성어, 인터넷으로 보는 만화라는 뜻이죠. 이 개념 자체를 제일 먼저 만든 게 한국이고요. 세로로 스크롤하는 형식이랑 문법을 처음 도입한 걸 시작으로요. 웹툰을 단순히 만화가 아니라 글로벌 문화 콘텐츠로 키우기까지 많은 작가들과 업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 주제는요, 한국의 웹툰입니다.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한국 만화, 1909년에 이도영 작가의 대한민보 사파를 꼽습니다. 만화라는 것 자체가 생소할 텐데, 한 컷짜리 그림에 긴 네 가닥선을 그리고 손글씨로 대사를 써놓은 건데요. 그리고 만화책이라는 게 나온 건 해방 이후였다고 하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만화책 중 하나가 1946년 김용환 선생의 토끼와 원숭이입니다. 경매에 나왔는데 1,700만 원의 낙찰, 문화재로 지정이 됐고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만화방이 생겼고요. TV도 흔치 않은 시절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근데 예전에 그 주옥 같은 명작들이 지금은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왜일까요? 1970년대에 만화를 일종의 사회학으로 취급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화 보면 인생 망가진다,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만화냐, 뭐 이런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황당한 일도 있었는데, 5월 달에 어린이날 맞춰서 만화 화영식 같은 걸 열기도 했고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검열과 탄압의 시기였습니다. 서울 신설국민학교 어린이들이 각종 불건전한 도서를 불태워버리면서 불량만화 추방운동을 벌여 어른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만화 잡지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변화가 일기 시작하죠. 만화방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게 잡지 중심으로 바뀐 거죠. 보물섬이라고 월간지가 있었고요. 전설적인 작품들이 여기 실립니다. 김수정 작가의 아기공룡 둘리, 이진주 작가의 달려라 하니, 잡지에서 단행본으로 나중에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죠. 주간지도 나오는데요. IQ 점프라고,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한 1,000원에서 1,500원인가 그랬어요. 매주 서점에서 줄 서서 기다리다가 사보고 그랬는데, IQ 점프에는 드래곤볼이 있었고, 춤추는 센타포드라는 축구 만화가 있었어요. 소년 챔프도 있었고요. 양대산맥같이. 요즘은 한국식 웹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요, 이 당시에는 일본의 만화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같은, 그때는 이 만화 잡지를 사면 제일 먼저 맨 뒷면을 펼쳤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일본 만화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일본 만화인지도 몰랐는데, 애들이 그것만 보고 많은 사람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부분은 이렇게 칼로 잘라야 볼 수 있게 돼 있기도 하고요. 누가 반에 이렇게 책을 사갖고 오면은 반을 한 바퀴 쭉 돌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막 해지고 너덜너덜해져 있고. 그리고 대망의 19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몇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요. 일단 만화방, 이 만화 대여점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만화방은 95년 그쯤이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PC방 같은 이런 게 인기를 끌고, 뭔가 놀이문화의 큰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해야 할까? 변화와 틈, 사각지대가 생기는 구간이었습니다. 기존의 출판 만화는 흑백이 많았는데요, 컬러 만화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게 조선일보에서 연재한 광수생각, 이게 인터넷으로도 올라가면서 인기를 끌었고요. 1997년에 처음 나온 쿨캣이 이듬해 스노우캣이라는 이름으로 웹에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999년에 조선일보가 만화조선이라는 웹진을 만듭니다. 그해 인터넷 만화방송국 NEBS가 나오는데, 여기서 웹툰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변화의 시기, 만화가들도 움직이는데요. 기존의 만화가들의 무대였던 만화책이라는 지면과 또 만화방이라는 플랫폼이 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였는데, 거기에 만화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웹툰의 시초격인 작품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털 사이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라이코스에서 무료 만화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천리안에서 웹툰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포털 최초로 웹툰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2001년에 일간 스포츠에 아세끼가라는 만화가 연재됩니다. 아까 광수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신문 연재 만화가 웹으로 공유되고 큰 인기를 얻으면서 웹툰의 기반을 다집니다. 그리고 야후 코리아의 만화 서비스를 시작으로요, 2003년 다음에서 만화 속 세상을 런칭합니다. 그해 10월 1세대 웹툰 작가의 대표주자인 강풀의 진짜 엄청난 작품,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순정 만화가 연재에 들어갑니다. 저도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 진짜 재미지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서 세로로 보는 기억에 남는 편이 있는데, 그 별 대사 없이 아파트에서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쭉 길게. 와, 진짜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이야, 만화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기발한 걸 넘어서 또 만화가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올 수 있구나. 감동을 하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풀 작가를 전후로 해서요, 한국 웹툰의 신의 한 수는 이 스크롤 방식인 것 같습니다. 위로 올리면서 보는 거. 마우스 스크롤 기능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을 흡수하면서 읽고 싶은 페이스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게 PC나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면서 새로 읽기 문법을 살려낸 거죠. 흔히들 만화라고 하면 네모칸이 있고 좌우로 넘겨가는 페이지가 있고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웹툰만의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나게 된 거죠. 2004년에는 네이버에서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만화 속 세상이랑 네이버 웹툰이 경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좋은 작가들과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좀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이 먼저 설립되고 나중에 네이버가 설립됐죠. 근데 네이버가 다음을 역전하는 것처럼 웹툰도 뒤늦게 시작한 네이버가 다음, 지금의 카카오 웹툰을 추월했죠. 네이버 웹툰의 신의 한 수가 2006년에 내놓은 도전 만화라는 겁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이나 누구나 쉽게 자기 작품을 올려서 평가를 받는 거죠. 좋은 평가를 받으면 실제 작가로 데뷔할 수 있는 일종의 등용문, 승격 플랫폼 같은 건데, 이 시스템을 가장 큰 성공 비결로 꼽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도 이 도전 만화가 따로 버전이 있는데요. 캔버스, 인디즈 같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네이버 웹툰의 2023년 글로벌 매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 콘텐츠 기업으로는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첫날부터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총이 4조 원에 육박했고요. 지금은 좀 빠지긴 했지만요. 이 나스닥 상장사의 CEO 김준구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요. 상장하면서 90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엄청 받았죠. 유명 작가분들이 네이버 웹툰의 드라마 같은 성공 스토리에 김준구 대표의 역할이 크다고 했습니다.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네이버에 사원으로 입사해서요, 초창기에 네이버 웹툰으로 와서 시작을 한 건데 엄청나게 만화를 좋아했다고 해요. 갖고 있는 만화책이 거의 10,000권이 넘는다고 하고요. 진정한 덕업일치가 됐던 거죠. 김 대표가 사원으로 시작할 때는 지금 같은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포털 웹툰에도 페이지 만화를 스캔해서 올리고 그런 게 많았었는데요. 당시에 만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오프라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만화가 더 있어야 하는데 없네? 사실 불만은 굉장히 큰 동력이에요. 불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지거든요. 새로운 작품들을 해야 하는데 작품도 없었고 작가들은 영세하고, 처음에는 작가들을 만나서 섭외하고 작품을 확보하는 영업 비슷한 걸 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했대요. 밤에 작가들끼리 술 마시고 있으면 택시 타고 출동해서 술값도 내줬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작품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커보자 한 거죠. 이런 친분 때문에 작가들이 작품에도 많이 등장을 시켰는데요. 주로 마감을 독촉하는 그런 담당자 역할로 만화가들이랑 호용호제를 하는데, 목표 같은 것도 처음에는 제발 댓글 100개만 달려라 이 정도였대요. 소박하죠. 한 타이틀에 너무 재밌다라는 댓글 100개 달리는 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정글고의 2화 때 댓글이 100개가 넘겨요. 된다. 이거 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작품보다 좋은 작품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이버 웹툰이 크려면 웹툰 작가들도 다 같이 잘 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표가 작가들이 1억 원을 벌 수 있게 되면 우리 네이버 웹툰도 크지 않을까,
작가들도 뭔가 비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만화가가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회사도 성공할 수 있겠다 한 거죠. 나는 네이버 웹툰에서 1억 버는 작가가 만드는 게 목표야. 그 다음에 5억 버는 작가가 만드는 게 목표야. 10억 버는 작가를 만들 거야. 이걸 계속 얘기해 왔어요. 이제 1등 작가 124억을 벌어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20년을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지금은 웹툰 한 편에 댓글이 뭐 10만 개도 넘게 달리고 작가들도 1년에 100억을 넘게 버는 스타 작가들도 나오고 있죠. 스타 웹툰 작가의 상위 1%가 연소득 11억 원이라는 국감 자료도 있었고요. 아무튼 최근에 경기가 좀 안 좋은 곳도 많았는데 작년 한 해에만 이 웹툰과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가 엄청 나왔고요. 또 올해도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화제인데 중증 외상센터도 웹소설이 원작이고 웹툰으로도 만들어졌고요. 드라마로 대박이 났죠. 또 반대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콘텐츠가 웹툰으로 다시 제작되는 역방향 시도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웹툰으로 나왔고요. 소설 원작의 드라마 유교의 날도 그랬죠. 웹툰을 중심으로 웹소설과 영상을 넘나드는 IP 밸류 체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는 웹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디즈니 원작들이나 마블, 슬램덩크 같은 이른바 슈퍼 IP들을 갖고 있는 해외 문화 강국들이 부러울 때가 있었죠.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그저 슈퍼 IP를 수입해서 보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의 마블,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의 웹툰을 응원하면서 이번 편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나 나를 보고 속삭여